마이크. 여기, 좀 봐주세요. 하나, 둘. 네, 지금부터 대전 지역 국회의원 중구청장 후보자 연수회의 및 필승결의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대전시당 사무처장 맡고 있는 윤여구입니다. 네, 오늘 대전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일정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의 첫 지역 일정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을 찾아주신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님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150만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권 심판의 날 4월 10일이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분수령 앞에 국민의 승리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파탄이 난 민생 경제를 다시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사라진 평화를 되찾는 국민 승리의 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이곳 대전에 달려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무대책에 무책임한 데다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야말로 N무 정권, 윤석열 정권은 대전 시민들의 삶도 나락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은 대전에게 경제 그 자체입니다. R&D 예산은 대전에게 민생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폭거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조선 지배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 4.3은 김일성 지령을 받은 무장폭동, 이런 취지의 망언을 한 인사들을 대전에 공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정말 천인공노할 공천,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 아닙니까?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폭정 또한 우리 대전 시민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 승리를, 대전 시민의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대전 시민의 승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7분의 국회의원 후보 그리고 중구청장 후보님의 면면을 보건대 승리의 확신이 살아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반드시 선거를 이겨주십시오. 국민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승리가 바로 우리 후보들의 승리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우리가 인덕석을 모두 대전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우리가 모두 이겼던 지역입니다. 제가 선거 전날 바로 마지막 유세를 대전에서 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정말로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 했지만 국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최상병 수사를 잘못 지휘한 것도 문제인데 해외로 도망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박대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만이 박대령의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항명죄로 잡아들이고 영장까지 청구했던 이 무도한 정권이 그 사건의 가장 핵심 증인인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전화기를 제출해야 되는데 공의로 받은 수사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후에 사건 후에 개통한 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조작도 아니고 공작입니다. 공작. 이런 무도한 정권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합니까? 독일 방문을 할 적에도 불과 나흘인가 닷새 전에 전격적으로 취소했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을. 그러고 나서 왜 취소했는가를 지금까지 한마디도 국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외교를 이렇게 파탄을 내가지고 어떻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발언권을 가지고 신뢰 있는 국제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라고 유튜브에 나오던데요. 당장 붙잡아 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관저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호주 교민들이 관저를 둘러싸가지고 관저에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대사를 할 수도 없는데 거기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당장 붙잡아 와가지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수처는 해외 출국하는 걸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이 해외로 나가는 걸 반대하는데 법무부가 그냥 일방으로 풀어준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국가의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정권을 심판하는 4월 10일에 저는 내일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20일도 못 기다리겠어요. 여기 오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경제 파탄, 민생 파탄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과일도 못 사 먹을 정도라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들이 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정치를 떠나 있던 제가 그나마 이렇게 땅에 돌아와서 작은 힘이라고 보태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M무 정권이라고 말씀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결국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비전하다. 이 3문만 우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이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자의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는 정말 바로 거들이 나지 않겠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보면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다면 이것은 이 국가의 기본 틀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견제할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도 입법 권력만큼은 제1야당 민주당에게 적어도 견제할 수 있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입법 권력만큼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 고집스러운 이 정권에 이렇게 이 정책 결정을 하고 나면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이런 정책의 방향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에서 종합적인 입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의료 대란이라고 할 만한 이 문제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정부의 대응을 참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 선생님이나 전공이나 전임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그리고 지금 시급한 이 환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 이것조차가 그냥 기득권에 대한 청산 과정이라 이렇게 미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정책은 항상 그 과정을 관리하고 설득하고 거기서 이해 당사자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정치와 행정의 요체일 텐데 이 정부가 과연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전만 관련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세금을 깎아줘 놓고는 결국은 그 화살이 어떤 보수 정부도 진보 정부도 하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 미래 먹거리고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걸려있는 그 R&D 예산, 이걸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이가 없어서 전부 한숨을 짓고 있으니까 이제는 케이스별로 보고 알아서 그냥 또 늘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대통령 한 분의 의지에 따라서 막 늘어났다가 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근대화라는 또 산업화라는 큰 기둥을 이끌어온 우리 과학기술의 중심, 이 대전시의 미래, 먹거리,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관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전의 7분 후보, 또 우리 중구청장 후보님께서 정말로 우리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진정성으로 대전 시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반드시 필승하기를 기대합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백승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인재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IMF 때도 줄이지 않은 과학기술 예산을 5조 2천억 원, 무려 16.6%나 삭감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예산인 과학기술 예산을 이렇게 대규모로 삭감해서 지금 연구 인력들은 연구하던 것들을 중단하고 인건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복구할 수 있지만 우리 인재들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전을 글로벌 산업, 우주산업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언행이 불일치한 일입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로서 이 언행 불일치를 보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요? 정말로 대전을 글로벌 우주산업 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지요. 네, 무엇보다 대통령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지금 실정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어제는 또한 일제가 조선 왕조보다 좋았을 것이라고 대전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은 바로 사과하셨지만 평소에 사고방식이 무의식 중에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를 그리워하는 분들, 과학산업을 망치는 분들에게 대전을 또 맡길 순 없지 않을까요? 네, 윤석열 정권 심판위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연합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되돌릴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부터는 우리 대전의 후보님들을 소개해드리고 인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고로 멋지고 네, 알겠습니다. 박정현 후보님은 후보시기도 하지만 최고위원 겸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 먼저 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후보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낳은 훌륭한 민주당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역시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어제 제가 신탄진 장날이라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신탄진 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30년, 50년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이 제 손을 잡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내가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는데 이런 적이 없었어. 사람이 없어. 거봐, 신탄진 장날인데 밖에 사람이 예전 같으면 버글버글 했을 텐데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슴이 정말 미어졌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그 자리에서 시장을 지켜오신 분이고, 시장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집도 사고 하셨던 분인데, 이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민생이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경제가 폭락했습니다. 역사 왜곡, R&D 예산 다 문제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저자거리에 나가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못 살겠다인 것입니다. 예. 그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대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냉장고가 텅텅 비고 있다고 주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신선식품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식료품을 구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말 못 살겠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십니다. 아까 김부겸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민생활에서 먹거리와 의료는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처음에는 정부가 의사들을 조금 혼내주니까 편을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십니다. 무슨 의사들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느냐고.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한 사람도 있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당장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도대체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고 의사들과 협상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대책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이렇게 내팽겨치냐.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정부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종섭 도주 대사를 만들었죠. 호주는 뭔 죄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또 국민들의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교민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주 교민들 뿐이겠습니까? 범죄자를 국가가 공직을 줘서 세금으로 외국으로 도피시키는 이 초유의 사태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전 시민들은 차곡차곡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생각을 쌓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4월 10일 심판의 날입니다. 4월 10일은 대전 시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4월 10일은
국민이 승리하고 국가가 바로 서는 날입니다. 대전의 승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직 민생, 대덕의 힘, 실력 있는 박정현 대전 민생의 책임자, 우리 박정현 최고위원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당을 이끌고 계십니다. 더 큰 일 하겠습니다. 대전의 미래 장철민, 대전 동구의 장철민 대전시당 위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당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동구국회의원 후보 장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이재명 당 대표님과 우리 이해찬,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그리고 백승아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님 대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전의 후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국회의원 후보 7명 그리고 우리 중구청장 후보님까지 정말 필승의 후보들입니다. 아마 어느 지역을 가도 이렇게 다양하고 또 경험을 갖추고 또한 이 청장 그리고 이 성별, 남녀 그리고 우리 정치와 행정, 과학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갖춘 후보들이 있는 그렇게 진용을 갖춘 한 팀이 된 지역을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는 개별 후보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 대전시당 전체의 원팀 그리고 그 시너지로 반드시 지난번 7석 승리를 다시 재현하는 7석을 다시 사수하는 그런 총선을 치르고자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박정현 최고위원님과 우리 선대위원장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너무나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8후보가 정말 지역에서 국민 속에서 시민들 안에서 뛰고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그 어려움, 너무나 함께 아파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심판해야 된다. 너무나 힘들다.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대전은 이 윤석열 정부의 이 경제 실패, 이 무도한 R&D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들입니다. 저희 대전 시민들이 전 국민 중에 가장 큰 피해자들일 것입니다. 이 R&D 예산 삭감과 이 경제 실패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이고 우리의 친구들이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입니다. 모두가 일자리를 걱정하고 모두가 오늘 하루의 매출을 걱정하고 내일의 삶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 이 무도한 정책 운용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어려움을 전체 국정기조의 변화, 경제정책의 변화,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바꿔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대전 시민들께서 지금 너무나 마음 깊이 느끼고 계시고 그 힘이 모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전이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 지역이다. 대전 충청에서 승리하는 당이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많았죠. 근데 그건 저는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대전에서 승리하면, 충청에서 승리하면 전국에서 승리했을까요? 바로 대전의 시민들께서, 우리 충청의 도민들께서 미래를 결정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의 방향을 결정해 주신 그 위대한 선택들을 항상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전 시민들께서 정말로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 선택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 8명의 후보들 그리고 대전시당이 그 승리에, 그 심판에, 그 변화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완성할 대전민주당의 민생전략가, 사선에 도전하시는 대전의 큰 정치인 박범계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이자 선대위 정권심판 본부장으로서 말씀 올립니다. 정권심판의 날을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주대사를 꼭 붙잡아 와야 한다. 존경하는 이해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전을 사랑하고 표를 몰아달라고 김부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가 폭망입니다. 고물가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년 이래 최대폭의 소비 감소입니다. 일본으로부터 20년 만에 경제 성장률을 추월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된 원인은 오로지 정적 탄압, 야당 탄압의 혈안이 됐던 윤석열 정권의 2년의 역사치입니다. 그런 윤석열 정권이 국기문란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란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행정기관이, 특히 수사기관이 장이 요청해서 하는 것이 출국 금지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이요 몸통으로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가 이미 지난 1월에 된 바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 법무부 장관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출국 금지를 연장하는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신임장 원본 교부조차도 못 받고 말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호주 대사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주대사입니다. 이미 임지에 있는 주 호주 한국 대사의 임기가 있지는 않지만 불과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기도 전에 인천공항에서 떴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출국금지 해제를 하려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의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동의가 있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할 때,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그렇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 어마어마한 수사하는데 출국 금지 시켜놓은 사람, 제가, 제 전임 추미애 장관이, 그 전임 조국 장관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아마 즉시 입건해서 수사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윤석열 정권 현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도주 조치를 출국금지 해제라는 미명하에 했습니다. 수사 출국금지 해제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심의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민생을 폭망시키고 경제를 후퇴시킨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 법치주의까지 유린하고 있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0일 심판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고 어떻게 이룬 법치주의입니까? 우리의 자유와 권리, 우리의 기본권,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망쳐놔도 되겠습니까? 4월 10일 우리 민주시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전시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악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되게 멋있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짧게, 강렬하게, 임팩트 있게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힘이 되는 사람 조승래, 유선에서도 대전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힘센 후보 조승래, 유성갑 국회의원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유성갑 조승래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 짧게 하려고 그랬어요. 먼저 그 3월 10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대위가 출범한 이래 이렇게 세 분의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지역에 방문하신 거는 동시에 대전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세 분의 상임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중앙당에서 대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또 가치에 대해서 그만큼 크고 무겁게 생각하신다라는 그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생의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능한 정권은 현재의 민생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직면하고 있는 또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 미래의 위기에 대해서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오히려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과학수도 대전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기를 모든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밥값하겠습니다. 비범한 정책 능력과 경륜을 두루 갖춘 대전 서구갑의 장종태 국회의원 후보님이십니다. 예, 우선 대표님 감사하고요. 두 분 전 총리님, 상임선대위원장님 대전 방문 환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의 심판 선거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천명하고 있고 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사건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백주 대낮에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꼭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칼이 무서워서 구경하고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접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마치 그들은 강도짓을 하면서 그래 나 강도짓 한다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의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도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정권 반드시 심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민생 현장에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돌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지금 현재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열어놓고 있으면은 또 역시 지난 코로나 상황에 융자를 받았던 융자의 이자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이 정부 뭐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맨날 상조하고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얘기만 꼭 무당 주문 외우듯이 얘기를 하고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부 4월 10일 대전 시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 대열에 저도 온몸을 던져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완전히 새로운 유성, 새로운 대전을 상징하는 우리 당 영입인재 6호 대전 유성구의 황정아 국회의원 후보님이십니다.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과학 강국 대한민국의 수도 유성을 국회의원 후보 황정아입니다. 네. 제가 우주를 꿈꾸던 제가 윤석열 정권의 무도, 무능한 그리고 대한민국 100년 미래의 혁신의 토양까지 망가뜨리는 R&D 예산 삭감에 분노하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해야 민생 경제가 살아납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닥친 민생, 경제, 민주주의, 저출생,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안보, 평화, 위기, 이 모든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열겠습니다. 민주당이 과학기술 경제 강국을 견인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혁신,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현충원이 있는 호국의 도시 대전에서 파란 물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성을이 대전 7개 선거구의 파란 물결의 선봉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구청장의 경험, 정권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 중구는 역시 박용갑.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중구입니다. 대전 중구의 박용갑 국회의원 후보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통화도 드렸고 했는데, 또 우리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김부겸 우리 전 총리님, 또 선대 공동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세 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고, 대한민국에서 정치에서 이 대전이 결승 모드가 항상 됩니다. 또 대전에서는 중구나 동구가 이겨야 대전이 다 먹습니다. 그만큼 보수적입니다. 이런 보수지역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4월 10일 총선에 꼭 승리를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4월 10일 총선에 우리 7개, 또 저는 우리 김재선 중구청장 후보님하고 같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우리 대표님께서 힘을 실어 주셔야 저희들이 중구가 이기면 대전이 다 이깁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실어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후보님이십니다. 기분 좋은 변화, 믿는다 김재선, 우리 당 영입인재이신 김재선 대전 중구청장 후보자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자 감세를 해가지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 교부금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내려오던 돈이 줄어서 기체로 2,400억이나 했습니다. 결국 대전 시민이 갚아야 됩니다. 재정정책이 잘못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 시민의 빚을 늘리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일방통행식 행정, 이걸 바꿔야 합니다.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시민과 공무원의 대화가 대안이 되는, 그래서 사그러져가고 어려운 중구가 아니라 제대로 살맛나는 주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전 지역 후보자들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후보자분들과 앞에 있는 상임선대위원장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예, 실무자분들은 앞에 책상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결의문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시작되는 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자 승리의 날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도 되지 않아 대한민국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고 나라 경제와 한반도의 평화, 안보는 파탄 직전입니다.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사건, 양평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사건, 주가 조작사건, 이 5대 실정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주시킨 폐륜적
사태도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 대전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복정과 무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이 우리 대전입니다. 대전의 지역 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R&D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으로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와 산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 이틀막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민주주의 파괴와 불통까지 우리 대전에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느냐는 이번 총선에서 결정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 민심의 매서움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무능과 오만함으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의 최전선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되살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언제나 시민과 당원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겸손하게 다가서겠습니다. 저희가 내미는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대한민국과 대전을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 갑시다. R&D 활성화로 대전을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 만들어 과학수도 대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되는 민생혁신 거점 대전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사력을 다해 총선과 재보선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1동.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대전 화이팅 하겠습니다. 대전 화이팅! 국민 승리 화이팅! 정권 심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분들께서는 저기 대기실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